어제 밤사이 군산에는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겼고 산사태가 나 70대 노부부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익산과 남원 등 다른 지역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경지 100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주택이 부서졌습니다. 택시 노동자가 시청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불법 산악금 대신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도내 서해안 지역에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는데 특히 군산 지역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밤사이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군산 말도의 해안도로입니다. 절개지에서 쏟아져 내린 흙이 도로를 뒤덮어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철조망과 가드레일은 곳곳이 잘려나갔습니다. 야산에서 쓸려온 흙더미가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토사가 들이닥치면서 집안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잠을 자던 70대 노부부는 밀려온 흙에 깔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오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여기 다 쓸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좀 부실한 데는 집안이 약해져서 아마 밀릴 가능성이 많죠. 군산 시내 도로는 빗물에 잠겨 통행이 제한됐고 집안이 약해진 곳에선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배수 시설이 좋지 않은 이 초등학교에선 운동장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오를 만큼 깊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선 지하 엘리베이터실이 잠겨 출근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엘리베이터실에 2m 이상 물이 차 있어서 저희가 바로 수중 펌프를 이용해서 사흘간 말도에 370mm, 군산 도심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비 피해는 지난주 태풍 솔릭 때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물바다가 된 곳은 군산뿐만이 아닙니다. 익산과 남원 등 도내 곳곳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성 기자입니다. 밤사이 집중호우에 수확을 앞둔 논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논인지 하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가까스로 침수를 피한 논들도 꽃이 떨어져 수확이 걱정입니다. 수정이 될 이무작 논에 꽃이 다 떨어졌어요. 쭉정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하우스에서는 농민이 쉴 새 없이 펌프질을 해보지만 들어찬 물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새 대비에 나섰지만 천재지변 앞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 사이로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군산과 익산 등 도내 농경지 130여 헥타르와 도로 3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주택이 부서지거나 건물이 침수되는 등 8건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군과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집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전주시청 4층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불법인 택시 회사의 산업금제 대신 월급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4층 휴게실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시청 간판에 발을 걸치긴 했지만 자칫하면 15m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방관이 긴급 출동해 에어매트를 깔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고공시위를 벌인 사람은 택시 노동자 장모 씨로 월급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주시가 책임 있게 처벌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고공의 1년에 1년 법 처벌하라고, 법대로 시행하라고. 당신들 법방기도 안 꼈지. 택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해고 노동자 김재주 씨가 시청 옆 막루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362일째. 김 씨를 지지해온 택시 노동자들은 시의 해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와 택시회사가 2년 전 월급제 시행에 합의했지만 사업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주시 역시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미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다 일부 기사들은 수입을 이유로 월급제 시행을 꺼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19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씩 부과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대화로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는데요. 수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데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만족하지 못해 보완 요구가 거셉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이번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 확대입니다. 대학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선택 과목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대학 입시 개편안이 학교 현장을 다시 입시 지옥으로 만드는 계약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에 수능을 30% 확대하는 제시는 또다시 학교 현장이 문제풀이식, 또 주입식 교육으로 되돌아갈까 참 걱정입니다. 수능 확대에 찬성했던 측에서도 이번 대학 입시 개편안이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30% 권고하는 수능 전형 45% 이상의 상대평가 유지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입니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정시 수능 전형 확대와 수능의 개선,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의 일부 개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이번 개편안은 특히 사교육 의존도만 높여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수능 선택 과목이 늘어 800개가 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학생과 학부모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도 역행한다는 겁니다. 입시제도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서 고려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3년 뒤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학 입시 개편안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보완 대책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두 분은 수능에 대해서 산업 생산과 유통 소비 등 경제 전반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의복 등의 생산 감소로 1년 전과 비교해 4.2% 감소한 반면 재고만 6.5% 증가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 역시 9.2% 감소해 산업 생산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도내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는데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박찬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땅거미가 진 시장 도로에 줄줄이 탁자들이 깔렸습니다. 빼곡히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올해로 3년째인 치맥가맥 페스티벌은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솔릭 때문에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직접 고객들에게 생닭을 튀겨서 판매를 하고 또 더불어 수제 맥주까지 가미가 돼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차별화된. 무주에서는 반딧불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축제의 명물인 남대천 섭다리가 지난 폭우로 급류에 떠내려가 올해는 볼 수 없을 뻔했지만 축제 기간에 다시 설치하기로 해 색다른 볼거리가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행사 기간 동안 전통 방식의 설치 과정을 그대로 관광객들에게 시연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비가 계속 오거나 남대천 수위가 줄지 않으면 섭다리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축제 폐막 전인 다음 주까지 비 예보는 없어 설치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청에서는 과학 원리를 놀이로 체험하는 전북과학축전이 개막해 일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올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가상 증강현실,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마련돼 과학 꿈나무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도내에서는 전주 역세권 혁신선장 르네상스와 김제 세계축제도시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개 시군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1,260억 원 가운데 국비 750억 원이 확보돼 도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은행은 오늘 본점 대강당에서 하반기 채용 설명회를 열고 지원자를 위한 전형별 준비 전략과 함께 채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채용 인원 50명 가운데 70% 이상은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추석 자금 17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소득자, 무점포 사업자, 일반 소상공인 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특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민간단체 등 80여 명이 다음 달 3일부터 축산물 판매업소, 대형마트, 농축협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기관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문화관광 관련 행사 유치, 지역인재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금강, 섬진강의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을 설정하는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합니다. 용역은 내년 7월까지 6억 원이 투입되며 수질오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시군별 목표 수질을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경력직 채용이 3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준비단은 어제까지 29명을 뽑는 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944명이 응시해 3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만성지구 택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종교 필지 한 필지를 마지막으로 전주 만성지구의 주택과 준주거, 상업 등 필지 254필지를 모두 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지구는 총 265필지로 나머지는 주차장 용지 등 도시 기반 시설 용지입니다. 익산시가 정부 농촌지역 개발 공모에 7개 지구가 모두 선정돼 국비 145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함나와 웅포, 왕국면에는 향후 5년간 각각 40억 원씩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